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전에는 추운 게 별로 싫지 않았는데 이제는 추운 게 싫네.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법이고, 그래서 계획을 3개를 수립을 했고,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은 방향만 제시했고, 3번 계획이 집행을 하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3번 계획,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뭐를 했어요? 집행을 했죠. 자, 계획 만들어서 집행하자 하는 게 국회법이고. 자,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몇 개를 결정했어요? 6개를. 자, 1번이 뭐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뭐예요? 용도구역. 자, 얘들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를 했어? 행위를 제한했죠. 소극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고, 3번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고, 4번이 도시 개발 사업하는 것이고, 또 정비 사업하는 거고, 3번, 4번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뭐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내용이었죠. 자, 이 사업의 이름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불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계획 사업의 종류가 몇 개고? 3개고, 그런데 4번에 2개는 이 법이 없고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맞지요? 그럼 우리는 요 3번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중에 3번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5번 공부를 했던가요? 5번이 뭐였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떻게 읽었어요?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했다. 이렇게 읽었지요. 지구를 단위로 계획 만들려고 구역 정했다. 지구가 뭔데? 개발을 하는 하나의 마을이라고 그랬죠. 그 마을을 단위로 계획 만들려고 구역 정했다. 그러면 그 마을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요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은 몇 년 내에 꼭 나와야 된다고? 3년 내에 나와야 됩니다. 3년 내에. 구역을 지정하든 계획을 수립하든 전부 절차는 무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이지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가 뭐예요?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뭐를 해줘야 돼? 고시를 해주죠. 관리계획이 물론 고시되었다고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돼야 됩니까?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돼야지. 얘네들이 다 이 절차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럼 용도지역을 만들었어. 입안에서 결정해서 고시했어. 용도지역에 관한 뭐가 나와야 돼?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 용도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이 다 관리계획이라며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다 지형도면 나와야 돼. 이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라며 관리계획은 고시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럼 얘들은 다 얘들이 결정고시 될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면 지형도면이 다 나와야 돼. 뭔가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뭐. 만들어내려고 그냥 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 고시되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며. 지형도면이 나와야 된다며. 한 개 한 개가 다 지형 관리계획이라며. 얘도 관리계획 절차로 만든다며. 그럼 얘를 지구 단위 계획을 이 절차로 결정해서 고시했어. 그럼 지형도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얘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결정고시가 되었어. 얘들이 결정고시 되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형도면이 별도로 고시가 돼야 된다고.
그럼 지 정도면은 모든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모든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막 전부 이상하죠. 모두 그렇다. 뭐뭐만 그렇다 이러면 다 틀린 것 같잖아. 맞는 게 있다니까. 지 정도면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6번이 뭐였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지요. 이것도 용도구역이었죠. 다 했는데 우리가 3번만 안 본 거거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국계법은 계획 만들어서 하자 사업도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나 환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획으로 다 계획하고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사업으로 하면 난개발이 발생을 안 하지.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업이 계획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대구시에서 결정한 사업이잖아. 모든 대구시에서 모든 사업이 다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때는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허가의 목적은 뭐다? 난개발 막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난개발 막기 위해서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는 허가 받고 해 이런 뜻이라니까. 이 허가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개발행위 허가지요. 이 허가의 이름이 개발행위 허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무슨 법에서 나오는 제도다? 개발행위 허가는 무슨 법에 나와? 무슨 법에 나오는 제도야 개발행위 허가가? 우리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어? 지난주에는 여기서 공법 이렇게 하더만 오늘은 공법도 안 나오네. 오늘은 공법도 안 나와. 다음 주는 민법 나올라 이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제도잖아. 국토계획법. 우리 지금 국토계획법 하고 있잖아.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법이고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안 만들어서 할 때는 그 계획이 뭔데?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서 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난개발을 막도록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뭘 검토했어요? 이런 걸 검토했잖아. 요거는 개인사업이고 요거는 공익사업이잖아. 공익사업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규모가 클 때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개발행 허가는 일정 규모 민반일 때 이렇게 해야지. 응? 요즘에는 좀 안 쉬었는데도 말을 하다가 내가 뭔 말을 하려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딱 내용이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딱 중간에 항상 쓰잖아. 이쪽 6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고 용도지역 지구구역도 행위제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고 이쪽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누구밖에 안 나와? 특광기장 군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특광기장 군수. 아시겠죠? 이쪽에 나오는 게 뭐가 있더라? 구역이 2개 있었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었지. 응?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거 있었죠. 이쪽에는 요 6개 있잖아. 6개. 지금 11월 12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월 달에 오시는 분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나중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왜 천지 차이냐? 지금은 제가 복습을 대신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복습 안 한다니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앉아만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복습을 대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 말을 믿기 싫어. 우리는 어떤 말을 믿고 싶어? 달콤한 말을 믿고 싶어. 달콤한 말을. 어? 단 거 먹고 싶어. 썬 거 먹고 싶어. 아이고 나중에 몸에 좋은 건 나중에 얘기지. 그냥 지금 입에 단 게 좋지 뭐. 그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 근데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거 먹어보니까 몸에 안 좋더라. 이거 안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몰라.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으로 치면은 아주 초년기 유치원 과정이야. 유치원 과정. 그래서 뭔가를 들으면 그대로 믿어.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믿는데 어떤 말을 믿어? 공법 선생 말을 안 믿고 믿는다. 앉아만 있어. 그럼 합격해. 이렇게. 그래 앉아만 있을게. 1년 앉아있어 보니까 안 되거든. 이제는 1년 해보니까 앉아있으니까 안 되던데. 나오지 5월달부터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실제 있었어. 이 학원에서 있어. 내가 그래 한 얘기야. 아니 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5월달부터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죽겠다는 거야. 5월달 되니까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지금은 제가 복습을 대신 합니다. 근데 1월달부터는 복습을 제가 못해요. 진도를 나가야 돼 그때는. 그럼 다음 주 오면은 뒤에 얘기를 한다고 이제.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요 얘기하고 있잖아.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또 하겠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은 대자뷰잖아. 지난주에 와도 똑같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건 무슨 법에 나와? 그러니까는 뭐 공법. 다음 주 되면 민법 많이 나온다니까. 민법 얘기 나오는 순간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계획으로 하는 방법하고 뭐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거 몇 개, 6개 이렇게 공부했고 동글뱅이 3개 공부했지. 허가를 할 때 뭐를 검토하느냐? 기준. 허가를 할 때 절차가 뭐냐? 절차. 요걸 공부하셨어요. 이제 국회법이 끝난 거야. 뭐만 하면 끝나? 요 3번만 하면 끝나. 자, 이 책은 제가 지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요 3가지 사업이 지금 연결되는 형제간이잖아. 요 분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지. 비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보고 바로 요걸 보라는 얘기야. 그래 얘가 기억이 나야 얘가 대화가 되니까. 분명히 다른 나머지 다 보고 우리 법 편제대로 다 보고 나서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요거 생각이 나요 안 나? 안 날 거다 이 말이지. 그걸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3번의 기반 시설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은 계획 사업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했지요. 기반 시설이라는 놈을 설치도 하고 뭐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지.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는데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2가지가 있다. 자,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법은 원칙이 계획으로 하는 거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자 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이런 얘기지요.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이 기반시설이 이름이 바뀌었네. 뭘로 바뀌었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었죠. 그런데 요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안 했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아니다? 아니지. 얘는 그냥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몇 개다? 두 개네. 계획으로 즉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냥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반드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세요? 요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걸 공부하고 있단 말이지. 관리계획 내용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챕터는 본래 제목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계획시설이라 말 속에 이미 무슨 뜻이 들어있어?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릅니다. 자, 시설 부지는 한 개를 기억합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이 허가가 난다, 허가가 나지 않는다.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는 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못 짓게 해 놓고서는 한 2, 4년 있다가 공사가 들어오면 큰 문제 없어. 나한테 보상금을 주고 내 땅을 수용을 해 가겠지. 맞지요? 그런데 이 시설 부지로
꽁꽁 묶어놓고 사업을 계속해서 안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그냥 1, 2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하는 거죠. 20년을 안 하면은 그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되지요. 근데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우리는 몇 가지를 공부를 했어? 세 가지를 했지요. 첫 번째는 더 못 기다리겠다. 내 땅을 뭐 해가라? 사가라.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다가 뭐를 했어요?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지요.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설부지에서 풀어주세요 하고 뭐한다?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인 중에서 상대평가하겠다는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요? 또라이요? 올해 시험 합격하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 정상이에요? 또라이예요?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왜? 자기는 이제 합격했잖아.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아? 안 나오는 게 좋아? 안 나오는 게 좋지. 안 나오는 게 좋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긴장이 돼 지금. 뭐라고? 상대평가 간다고 긴장이.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나올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협회 관계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며 무슨 뭐 너무 많고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도 상대평가해야 돼. 너무 많아. 차가 너무 많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장롱면허가 너무 많아. 장롱면허 너무 많고 상대평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상대평가 해야지. 월급 줄 것도 아니면서 공부 좀 하려고 할 게 없어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내가 노후 대책이 튼튼하면은 뭐 한다고 와서 눈 아프게 공부하겠어. 그렇잖아요. 그 나름대로 우리 서민들이 하나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여유라도 가지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것도 못하게끔 상대평가한다 그러고 그죠? 거지연지 거지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상대평가. 주택관리사도 올해부터 상대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발의한 사람이 국민의 힘인지 뭐 국민의 힘인지 모르지만 발의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0년, 20년. 그것이 중요하다, 그지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제는 인강 봐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지금은 옆에 분하고 뭐 한다고, 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이야기하죠.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해. 지 혼자 봐. 자료 있으면 딱 숨겨놓고, 자물쇠를 잠궈놓고 이제 안 줘. 지금은 같이 하자. 이렇게 공생관계로서 뭔가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둘이 싸우게 만드는 거야. 두 분 많이 닮았다. 닮았는데, 너는 사람 얼굴 구별 좀 못한다고 그랬죠. 이제 좀 달리 보여. 그분이 달리 보이고 구분이 조금씩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지난주에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자, 이 사업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면요, 일단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이쪽에 이렇게 허가받아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획시설은 공익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이에요? 공익시설이요. 공익시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안 되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몇 단계로 구분했던가요? 지난주에 요거 했죠? 항상 1단계는 뭐부터 해야 돼? 사업이 결정돼야지. 사업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은 누가 결정한다고 한번 해보자. 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요 6개는 점은 무슨 절차? 관리계획. 여기는 행정청은 누구만 나와? 이방권자하고 결정권자. 자, 선택합니다. 객관식이야. 이방권자냐 결정권자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야. 요 6개는 이방권자 결정권자 말고는 안 나와. 자, 용도지역 누가 결정?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객관식인데 자꾸 그 주관식으로 갈라하지 말고 이방권자냐 결정권자냐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야. 용도지역 누가 결정? 당연히 결정권자가 결정하겠지. 이방권자는 뭐 하겠어? 입안하겠지. 이방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용도지역은 누가 결정? 누가 결정? 아, 6개는 전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가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된다고. 결정권자를. 요 6개는 이방권자 결정권자밖에 안 나와. 그럼 6개 끝날 때까지 결정권자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방권자는 안 나와요? 이방권자가 몇 군데 나온다고 그랬어? 3군데. 근데 그 중에 3개 중에 오늘 공부하는 요 1개가 우리 1년 내내 대답이 안 나온다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방권자 하는 3개가 뭐냐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 중에 1개가 오늘 공부하는 거야. 이방권자 하는 거 3개만 기억하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누가?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되지. 무슨 절차로 결정해? 또 가까 저쪽으로. 무슨 절차로 결정해? 6개. 관리계획으로.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관리계획 내용 3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1단계는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며. 누가? 뭐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방금 했잖아. 관리계획으로 지금 결정하면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잖아.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단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1단계다 이 말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요. 그 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학교 부지가 정해져 학교를 만들지. 도로 부지가 정해져 도로를 만들지. 그 부지를 만드는 게 관리계획 절차로 만든다고. 관리계획 절차로. 아시겠죠? 관리계획 절차가 뭔데? 입안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해줘야지. 물론 뭐까지 고시돼야 효력이 발생해? 지형도면까지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맞지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이 1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관리계획 절차를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왜? 앞에서 한 거잖아. 계획의 절차는 맨 앞에서 공부했잖아. 계획 파트 3개에서.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나 기억하고 가자. 1단계 사업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잖아요. 결정한 자가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라니까.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 자, 그러면 2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시행자라고 불렀죠. 요 시행자가 뭐를 만들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뭐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그게 2단계다. 물어봅시다. 관리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어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만들었어? 관리계획 결정권자 만들었지. 그럼 요 실시계획은 대구시에서 만들었어? 시행자가 만들었어? 시행자가 만든 거지.
그럼 요 시행자가 만든 실시계획은 항상 1단계 계획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부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합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공사하면 될까요? 하고 대구시에 들고 가서 뭘 받아? 인가를 받아. 대구시가 뭔데? 결정권자. 대구시가 뭔데? 관할관청.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공사에 들어간다. 우리 공익사업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자, 수용하는 방식도 있었고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환지하는 방식도 있었고 뭐가 있었더라? 환권도 있었는데 물론 앞에는 전부 무슨 말이 생략된 거라고 공용, 공용 수용, 공용 사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수용한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제 수용 사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수용과 사용은 늘 따라붙어. 요 두 가지는 항상 정당한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보상. 환지는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거지. 환권은 새로운 권리, 소유권을 새로운 아파트로 이전시켜준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시설사업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수용, 사용. 도로 만드는 건 수용하는 거지. 도로 만들어서 조금씩 소유자한테 돌려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밖에 없어. 그래서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수용 사용 방식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용 사용 방식.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은 요 절차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봐요. 왜? 절차가 없어. 전부 보상금 주고 내보내버렸지. 다 떠났지. 뭐만 잘하면 돼. 뭐만 잘하면 돼. 다 떠났으니까. 공사만 잘하면 되지요. 공사를 잘한다는 건 우리가 허가받고 공사했으면은 허가받은 대로, 인가받고 공사했으면은 인가받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받고 했으니까 인가받은 대로 해야 되겠지. 결국은 실시계획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해라. 그러면 실시계획 내용대로 인가받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한다 안 한다? 하겠지. 그 검사를 우리는 준공검사 이렇게 불렀고 준공검사에 합격을 하면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고한다 안 한다? 공사 완료 공고를 했죠. 개인사업 같으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개인사업은 여기서 끝나. 검사 받고 끝나. 그런데 공익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 절차가 있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사 끝나면 바로 준공검사 받아요. 아무 절차가 없어.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준공검사 누구한테 받으면 돼? 인가 한자한테 받아야지. 인가는 누가 해? 결정 한자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이 결정권자를 우리는 관할관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행정청, 준공검사권자, 인가권자 외울 거 하나도 없잖아. 이해가 돼야지. 관할관청만 알면 시행자는 관할관청한테 인가받고 관할관청한테 검사받고 승인받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3단계는 지웁시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3단계가 아니고 뭐가 중요해? 2단계 시행자가 누군지 또 실시계획이 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이 시설사업은 누가 할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예를 들었지 싶어요. 경상북도 경산시를 예를 들었지 싶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로를 만들자고 입안했습니다. 누가?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우리 입안권자 원칙적 입안권자 누구예요? 전체를 얘기해 봅시다. 전체. 누가 입안권자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 중 누구? 국토가 그래요. 그 말이에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잖아. 그러면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누가 특광시장 군수에 들어가? 경산시장이지. 도지사 아니잖아. 국토는 예외라니까. 얘가 입안권자예요. 그런데 아니 국토도 입안한다며 국토는 예외잖아. 예외라는 것은 항상 사유가 있어야 돼.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사유가 있어. 도지사가 입안하는 사유가 있다니까. 사유가. 아시겠어요? 사유가 없으면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야. 그러면 결정은 도지사가 했겠지요. 기초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잖아. 시설에 대한 결정권이. 그러면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경산시장이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에서 결정이 났네.
이 도로 누가 만들어? 그래 얘가 한다고 얘가. 그럼 도지사는 뭐해? 뭐 하기는 좀 도와주면 되지. 돈을 뭐 보조, 융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경산시에서 해도 이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다. 그럼 도지사 하는 경우도 있어. 경산시에다 하는 사업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국도는 예외야. 예외. 근데 경산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산시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국도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걔들을 묶으면은 이방권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시설 사업은 누가 해요?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자고 입안한 자가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까 입안한 자가 하는 거 몇 개 기억하실 거야? 3개. 중에 1년 내내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뭐라고? 얘라고 얘. 입안권자 3개 하는 거 3개 뭐예요? 하면 대답 1개가 꼭 안 나와. 그게 시설사업 시행자야. 그래서 요것만 안 되는 놈을 꺾어버려. 안 되는 놈을 초반에 잡아버려. 그럼 나중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딸려와. 자, 그러면 입안한 자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행은 원칙은 누가 한다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러면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다. 사업이다. 그러면 그렇죠.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얘는 국가계획이고 얘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요? 입안권자다라고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런데 입안을 하는 자는 얘들이 입안권자인데 입안하는 자는 전부 행정청입니다. 내가 대구 시민으로서 100년을 지금 300년을 살고 있어. 300년을 대구 시민으로 내가 입안을 해 못해? 못해. 못해. 저 예전에 그 도깨비가 입안한 거 있어 없어? 공유가 입안한 거 있어 없어? 없어. 500년을 살아도 못해. 시장을 한번 해야 돼. 시장을.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행정청만 사업 시행자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누구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공사는 건설업자가 잘해요. 도로도 잘 만들고 건물도 잘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정청은 입안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한테 뭐를 받아서 한다고?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정을 받는다는 게 이게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행정청이 뭔가를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행정처분이라 부르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나한테 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잖아. 그러나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할 때는 이들이 한 행위도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만 지정을 받아? 비행정청. 행정청은 지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행정청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입안권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사업 시행자면 이렇게 딱 기억이 나버려야 돼. 다시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다?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전부 누구다? 행정청. 행정청만 사업을 합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하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뭐를 받아야 돼? 지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시행자까지 받고 실시계획은 밑에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한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3개 공부를 하지요. 실시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3개.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관할관청. 관할관청이 누군데?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결정권자. 우리 계획사업 3개잖아. 그럼 관할관청 3개 외워야 돼. 여기는 결정권자야.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누구한테 받아? 결정권자. 결정권자 원칙이 누구더라?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얘들한테 인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얘들한테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얘들이 인가를 할 때는 우리 공법의 계획은 누구의 의견을 꼭 들어야 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우리 공법의 계획인데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이 두 가지 나와.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두 번 나온다고. 앞으로 또 2개 기억해야 돼. 제가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죠. 초반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막 그래 그거 기억하면 되지 싶은데 자꾸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얘기하면 나중에 짜증이 난다고.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 한번 적어봐야지. 위반권자 하는 거 3개 있다면 그럼 어디다가 위반권자 3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 정도 노력은 한번 해봐야 돼요. 나도 뭔가를 해봐야지 되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2개, 3개 하니까 설 짜증이 나니까 뭐라 한다고? 자료 내주세요. 자료 이렇게 한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봐야 그분은 또 안 봐요. 한번 보고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궁금해야 돼. 자, 우리 앞으로 공법의 계획이 나올 때는 항상 제가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이 우리 공법에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긴 주민 의견이 안 나와. 그거 말고는 다 주민 의견이 나와. 자, 그리고 주민 의견은 공청회 갖고 뭐가 있었어요? 열람이 있었죠.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다 열람 공람이에요. 열람과 공람은 같은 의미로 보세요. 국회법은 열람이라고 하고 다른 법은 다 공람이라고 해요. 좀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시계획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한테 뭘 들어?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주민한테 열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계획에는 공청이라는 게 없어요. 열람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한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도 대도시가 결정권자인데 본래는 위반권자 중에서도 시장 군수 빼고는 다 결정권이 있잖아. 그러면 결정권이 있는 얘네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결정권자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한테 인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지. 지가 지한테 무슨 인가를 받겠어, 지가 지한테. 그러나 얘들은 실시계획을 작성은 할까 안 할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은 해야 된다. 인가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아닌 자들은 얘들한테 인가를 받잖아. 그럼 얘들이 인가할 때 의견 들어서 인가한다 그런 뜻이고 얘들은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견 들어서 작성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만 됐으면 됐어요. 그렇게 인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대외적으로 또 뭐를 해줘야 돼? 또 고시를 해줘야죠. 고시를 해준다. 자, 이 실시계획이 우리한테 고시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비로소 실시계획 내용대로 밀어붙인다는 뜻이거든. 이때부터 뭐가 들어와? 이때부터 수용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수용 사용이 가능해진다. 요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용 요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이제 수용이. 요 수용이 어디서도 나와요? 나중에 신도시 개발할 때 수용할까 안 할까? 수용 사용 하지요. 재개발할 때 수용 사용할까 안 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개발법, 정비법 끝날 때까지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와. 오늘 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 그대로. 그래서 요 수용 사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거기 보면은 큰 2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 원칙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하죠?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특칙 해가지고 절차의 특례, 뭐의 특례? 유형상의 특례. 그 밑에 보면 이런 법이 나오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 법률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 동그라미, 보상 동그라미, 주고 취득에 적으세요.
취득에다가 수용 사용이라고 적어보세요. 취득에 수용이라고 수용 사용이라고 적어보고 보상에다가 손실 보상이라고 적어봅니다. 보상에다가 손실 보상이라고 적어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토지보상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뉴스 갖고 신문 보면은 보상법이란 말이 나와. 토지보상법 이렇게 합니다. 토지보상법인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얘를 줄여가지고 공취법도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알아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공취법이란 법이 무슨 법이다? 토지보상법이야. 자, 자세히 법률 이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를 토지 등이죠. 토지 등이란 말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있고 수용 대상은 뭐가 수용 대상이냐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 다 수용 대상이야. 그러면 내 땅을 수용해 갈 때 나무가 있지. 그 나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보상해야지. 공작물도 보상해야 돼. 아시겠죠?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 토지 등이라고 하는 거야. 토지 등. 그 토지 등을 뭐 한다고? 취득하죠.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죠. 그럼 뭐를 해줘야 돼? 보상을 해야 돼. 그러면 공시법이 뭐 하는 법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를 하는 법이고 수용 사용하는 법이고 수용 사용하면서 그에 따르는 뭐를 하는 법이다. 그렇죠. 손실 보상을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법의 내용에 보면 뭐가 나와 있을까? 수용하는 절차와 보상을 하는 절차 방법이 나와 있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내 땅을 수용해 갑니다. 무슨 법으로 수용해 가? 이 공취법으로 수용해 가고 뭐 한다?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법으로 수용하고 보상하는 법이야.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공취법은 우리 시험 범위이다 아니다? 우리 시험 범위이다 아니다? 아니지. 우리 시험 범위는 6개 공부했잖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토개법하고 도시개발법 또 무슨 법? 정비법 또 무슨 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개죠. 그거 외우는데 한 2달 걸린다. 2달 걸린다. 6개 한다는 거 기억하는데 2달 걸린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시행자에는 행정청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비행정청도 있어요. 행정청만 수용할까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수용을 할까요? 이 사업은 수용 방식밖에 없어.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자는 수용을 못해. 그러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사업을 공익사업은 공공만 했어요. 민간은 안 했다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있지요. 얘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 행정청이라 부르지요. 여기다가 각종 공사들 들어가지. 각종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많이 들어봤지요. 지방공사, 공사 들어가. 여기 민간 건설업자 들어가죠. 그러면 얘들을 행정청이라면은 공사와 민간은 행정청이라 행정청이 아니다. 행정청이 아니지.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비행정청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를 분류할 때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여기는 뭐라고 분류했어? 여기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이렇게 구분했지. 비행정청은 뭘 받고? 지정받고 이렇게 분류했잖아. 근데 우리는 행정청에다가 요 공사까지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공공이라고 불러. 공공시행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지공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국가지자체 행정청에다가 누구까지 합해서? 공사까지 합해서 우리는 공공이라고 불러. 그러면 요 공공에 반대되는 개념은 민간이요.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 시행자를 구분할 때 앞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정청, 비행정청으로 구분하는 방법.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는 방법. 근데 과거에 공익사업은 다 어떻게 했다고? 얘들만 했다고. 얘들만. 국지공까지만 했다고. 민간은 공익사업을 안 했어.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과거에는 수용권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지 안 줬지. 그런데 지금은 민간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다 사업을 해. 그럼 요 비행정청 속에는 공사도 있고 민간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민간은 100% 수용권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100% 수용권. 아직까지도 민간한테는 100% 수용권 안 줘요. 그러나 민간도 수용은 한다 안 한다? 해. 하지만 100% 수용권을 안 주는 거야. 그럼 100% 수용권을 갖고 있는 거는 국지공, 공공이야 공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어 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어 하는 말은 그 말이다. 자 그런데 특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토지보상법이 있었잖아요. 줄여서 수업 시간에 공취법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요 공취법이란 법이 수용 사용에 관한 일반 법입니다. 수용 사용에 관한 일반 법이다. 일반 법이란 말 들어봤어요? 민법 시간에 안 들어봤어? 일반 법 반대 말은 반대 개념은 뭘까 그럼? 특별법이지. 오늘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잖아 이름이. 민사특별법이란 말 들어봤어요? 제목도 안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이 특별법이잖아. 민법에 보면 임대차 나와 안 나와? 민법 임대차 나오죠. 민사특별법에 가면은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 아시겠죠? 임대차가 부딪혀. 여기도 임대차라고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하고 내용이 부딪혀. 서로 달라. 둘 다 임대차인데 그러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돼? 이걸 우선 적용해야지. 아시겠죠? 요즘에 뭐 임대 3법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진짜 막 머리가 아파. 응? 애들한테 장난감 총을 줘야 되는데 진짜 총을 몇 개 놓으니까 이거 뭐 할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총을 몇 개 놓으니까 뭐 할지를 모르는 거야. 총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아, 군인이나 경찰이 갖고 있어야지. 군인이나 경찰이. 내가 총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제가 만약에 총을 차고 와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응? 안 된다니까. 저도 가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잘 몰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지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 자, 이 공시법이라는 이 법은 수용하는 데는 일반 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국토계획법 수용해야 하네요. 또 모른다. 우리 국토계획법 수용해야 하네. 지금 수용하는 거 하고 있잖아. 이 실시기에 고시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수용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인데 지금? 그렇지, 국토계획법이지. 국토계획법 수용해야 하네. 한단 말이지.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법 수용할까 안 할까? 도시개발사업도 수용한다며? 재개발도 수용한다며? 수용하는 법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이 많아요. 공익사업이니까 수용하겠지. 개인사업은 수용을 못하겠지. 그래서 수용하는데 이 법에서 수용을 하든 이 법에서 수용을 하든 이 법에서 수용하든 만약에 수용하는 법이 다 다르다면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서 살 수 있어 없어? 그죠? 또 수용하는 법이 한 개밖에 없어도 지금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수용하는 사업마다 수용하는 게 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국민이 그 전부 다 법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으로 수용하든 이 법으로 수용하든 이 법으로 수용하든 수용하는 절차는 대동소이 다 같습니다. 왜? 전부 이 법 갖다 쓴다니까. 이 법에서 수용해도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수용하는 거야.
이 법에서 수용해도 이걸 갖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 공시법 준용. 준용이란 건 뭐예요? 이 법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 법에 없으니까 갖다 쓰는 거야. 이 법이 있으면 뭐하는데 이를 갖다 써. 무슨 말 이해하죠?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이 없는 건 공치법을 갖다 쓴다.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앞으로 준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준용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00% 준용하느냐? 그건 아니요. 이 법에 없으면 이걸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법에서 특별히 필요한 내용은 이 법에서 직접 규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규정을 두고 여기 없는 건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수용하고 보상하는 법이라며. 그러니까 수용, 보상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공치법. 얘가 일반법이야.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특별법이 있고 민법 임대차가 있잖아.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어. 없는 건 민법의 규정을 갖다 쓰는 거야. 민법이 일반법이거든. 그런 법에 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자, 그래서 보면은 맨 밑에 특칙의 3번이 그 말입니다. 공시법 준용돼 있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뭐 무슨 말이에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매수 청구는 지난주에 하셨어요? 이거 먼저 했죠? 하고 이거 보시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제가 수용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